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키포즈를 잡았었죠. 그 키포즈를 잡은 걸로 이거를 어떻게 좀 과장해서 표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뭐 과장이라는 거는 어떤 캐릭터라든가 그런 상황이라든가 혹은 애니메이터의 개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이 과정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은 그 저는 이렇게 과장을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현실 리얼한 그 캐릭터 완전히 그 로토스코픽 하듯이 이렇게 포즈 하나하나씩 가져왔죠. 실제 사람에 의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작업을 과장을 해서 진행을 하는가 그거를 이제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프 여러분들이 과장을 하면서 작업을 했을 때는 절대로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뭐지 어떤 과장하는 그 의도가 있다면은 저랑 다르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과장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세우고 그 원하고자 하는 최종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의 이미지에 맞춰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음, 제가 하는 과정 지금 이제 보여드릴 과정은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좀 더 점프를 세게 뛰고 이게 더 어떻게 하면 좀만 더 명확하게 보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과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한번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준비 동작을 하고 점프를 해서 딱 적질하죠. 일단 그 점프의 높이와 넓이를 지금 많이 넓힐 거예요. 지금은 너무 되게 일반적인 이제 점프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적인 캐릭터라 그러면은 굉장히 점프의 이 너비나 높이가 더 훨씬 과장되게 점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스쿼시와 스트레치도 집어넣을 거고요. 다음에 그 동작들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 포즈와 이 준비 동작 포즈는 그대로 가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세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포즈에서 일단 발 뒤꿈치를 조금 들어볼까요? 상체를 더 들고 약간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로테이션 여기서 좀 더 들어주고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약간 이런 느낌이 나게 거기에 맞춰서 뒤꿈치는 좀 더 들어줘야겠네요. 그리고 팔은 약간 앞 위로 로테이션 시켜주고 반대쪽도 비슷하게 가보죠. 그러면 준비 동작이 조금 더 강조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라인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여기서는 역시 이쪽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스컷이 되는 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더 낮게. 더 높이 뛰려면 뭔가 더 낮은 게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의 팔이 오히려 약간 더 곡선까지 되도록 약간의 라인 수정. 그리고 점프 부분에서 다리를 조금 스트레치를 살짝 주죠. 정도로 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 그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사용할 건데요.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디스플레이 옆에 애님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수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좀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기존에 애니메이했던 거에다가 키를 더 씌우는 그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그 키를 더 해서 추가해서 더 씌우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일단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Create Empty Layer라고 만들면은 베이스 애니메이션 이거를 클릭한 상태가 지금 처음에 키를 준 이 타임라인이 보이고요. 그 위에 클릭을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해주는데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선택한 그 컨트롤러들을 이 레이어에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셀렉트 올을 해서 애님 레이어에 여기에 오른 버튼 클릭을 하면 Add Selected Object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추가가 됐죠. 네, 그러면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베이스 레이어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약간 그 라인이 흐려져요. 그리고 키가 그대로 먹혀져 있고요. 이 위에를 클릭을 하면 예, 키가 사라지죠. 키가 그렇다고 얘가 안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다 움직이는데 키가 안 보이는 거죠. 이거는 애니메이션의 레이어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할 때 그 손을 계속 펴고 있었는데 주먹을 쥐어야 하는 걸로 수정을 한다든가 혹은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 이동 거리나 높이를 넓힌다든가 넓히건 높인다든가 그런 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지금 주먹을 쥐고 있죠. 이거를 이렇게 손을 다 편 걸로 바꿔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있는 키를
다 키마다 가서 주먹을 편 포즈로 키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활용을 하면은 자, 여기에 좀 요것만 살짝 펴볼게요. 그리고 여기 키도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 레이어가 적용됐을 때 그 색깔이에요.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편다고 치면요. 키를 S키를 눌러서 키를 주면 자, 보시면 다른 모든 곳에 손이 다 펴져 있어요. 이 키 하나만 줬는데 베이스 애니메이션으로 가면 자, 바뀌는 거 보일 거예요. 뷰트 레이어를 클릭을 하면 베이스 레이어 가면은 이렇게 키가 그대로 주먹 진채로 있죠. 근데 애니메이션 레이어 위로 가서 뮤트를 끄면 편 걸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이 펴져 있고 어, 얘를 이제 딜리트 하면 이렇게 원상복구가 되겠죠. 주먹진 상태로. 그래서 애니메이션 레이어, add select object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수정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포즈도 바꾸고 넓이와 높이 이런 것도 변화를 시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적용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방법은 똑같아요. 베이스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이 키가 있는 부분 보통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쓸 때 그 베이스 애니메이션은 키가 있는 부분에 그 수정할 키를 주는 게 효율적이에요. 왜냐면은 그 나중에 이거를 이제 베이크라고 해서 이 두 개의 레이어를 합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기다가 만약에 수정한 키를 줬다라고 하면은 키를 합쳐버리면은 여기에 키가 생성이 돼요. 당연하겠죠? 그 부분에서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이렇게 키 포즈 단계일 때는 수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키가 있는 부분에 상위 레이어에도 키를 준다면은 굉장히 그 좀 키를 많이 안 찍고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최소한의 키로 키 포즈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디테일 때는 파이널 할 때는 폴리시 때는 굳이 상관없어요. 근데 적어도 키 포즈 작업을 할 때는 베이스 애니메이션에 키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프레임에서 지금 67프레임이죠. 여기서 이런 데다가 키를 주는 게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러면 여기서 키 찍고 S키 눌러서 키 찍고 지금 속도가 조금 느린데 그리고 나머지 작업도 계속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S키를 찍고 그 다음 프레임 IK랑 FK랑 바뀌는 프레임이죠. 여기도 키를 하나 찍어줄게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포즈를 좀 바꿀 거예요. 일단 다리도 좀 늘릴 거고 스트레치를 또 넣어야겠죠. 접하는 위치는 확 뛰게 할 거고요. 점퍼는 궤적이나 높이를 좀 이렇게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죠.
일단 착지하는 쪽에서 점프하는 그 너비를 좀 길게 늘려볼게요. 베이스 애니메이션에서 착지하는 쪽의 키가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 위치를 저는 옮겨줄 거예요. 일단 팔과 양쪽 팔과 이 루트 키를 잡아놓고 그러면 점프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왕 뛰는 거 좀 시원하게 뛰도록 해보죠. 이 정도 뛰고, 그리고 중간 프레임, 중간에 그 이제 점프해서 공중 자세죠. 그 프레임에서 높이 하고, 위치를 한번 볼까요? 점프 처음 시작 여기, 착지 여기. 그러면 그 중간엔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럼 훨씬 높이 멀리 뛰는 이제 위치가 잡혔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키 포즈를 한번 과정을 해서 보죠. 이 포즈가 됐으면은 이제 공중 자세. 어, 공중 자세에서 일단 키를 하나 찍어주고요. 애니메이션 레이어가 이제 더 위에 있는 레이어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포즈를 바꿔보도록 하죠. 일단 이거는 좀 지워놓을게요. 옵션 트레일은 속도가 느려지니까. 일단 여기서 레그 스트레치는 원래 길이대로 와줘야 되고요. 암도 마찬가지, 팔도 마찬가지, 원래 길이 돌아와주고, 그리고 스트레치가 된 다음에, 완전히 스트레치가 된 다음에 공중에서 다시 쪼그라드는, 그러니까 다시 스쿼시 되는 이제 그런 포즈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쭉 폈다가 공중에서 자세를 하고 내려오면서 다시 펴지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제 높이나 이런 거를 수정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한번 베이크를 시키고 가보도록 하죠. 전체 선택을 하고 애니메이션 레이어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머지 레이어스라고 있어요. 이게 레이어드를 합쳐라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화면에 안 보이겠지만 오른쪽에 네모 옵션 버튼이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딴 거는 다 그대로 두면 되고 여기에 스마트 베이크를 체크를 해주세요. 이걸 키지 않으면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전체 프레임에 다 키가 먹게 베이크가 돼 버리거든요. 스마트 베이크는 딱 변형을 준 데만 키를 먹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지를 시켜버리면은 연산을 하죠. 연산을 해서 얘가 레이어드를 합치게 됩니다. 네, 이런 레이어가 합쳐졌죠. 네, 레이어는 하나로 되어 있고 키는 다시 원래대로 가 있어요. 물론 제가 적용한 그런 점프의 너비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공중 자세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서 조금 더 조금씩 더 어, 스쿼시는 좀 더 스쿼시 되게 다리도 좀 더 과장을 해서 눌러주고 이쪽에서 중심이 약간 더 뒤로 가는 게 잘 어울리네요. 점프를 해서 오버슛 되고 돌아가면서 실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뛰지는 않지만 동작을 조금 단순화시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착지를 할 때 이런 느낌으로 가면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끝을 좀 보면서 착지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보고 이거 스트레치 넣고 라인을 조금 더 선명하게 봄의 라인 그리고 팔 모양
스트레치가 지금 많이 틀린 상황이니까요. 한 프레임 차이고 여기다 놓고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기는 이번에는 오토 스트레치 좀 놔볼까요? 오토 스트레치로 놓으면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트레치가 되거든요. 착지하거나 할 때 한 프레임 만에 가기에는 좋죠. 팔은 약간 펴서 약간의 오버래핑 느낌을 좀 내보도록 하고, 지금 착지하고 스쿼시 되는 데서 중심이 앞으로 이제 쏠리게 되죠. 그런 다음에 팔 부분을 커피를 해서 붙여 놓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은 지금 좀 뒤로 쏠려 있으니까 좀 복제를 편안하게 바꿔주죠. 그리고 팔을 좀 뒤로 핀 느낌. 그래서 중심을 좀 팔을 뻗어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형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머리는 제 위치를 빨리 찾아가도록 하고요.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 플레이 블러스를 걸어서 한번 타이밍을 확인을 해보죠.
일단 점프를 해서 공중에 올라가는 이 타이밍이 지금 점프의 높이 넓이에서 좀 짧아 보이거든요. 이것들을 두 프레임씩 더 키워주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약간의 뜸들임을 더 넣어주기 위해서 조금 더 타이밍 늘려주고, 이쪽도 무게감, 점프의 충격을 해소시키려는 그 타이밍을 위해서 이 정도 늘려볼까요? 이 정도 늘려놓고, 마지막에 안착하는 거 타이밍을 좀 더 주도록 하죠. 점프하는 높이가 조금 더 높은 게 좋겠네요. 이 정도면 점프 키워주고, 그럼 불어서 보면 착지를 하고 여기 올라오는 게 좀 빠른 느낌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키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저기 타이밍을 조금 더 여유있게 해주죠. 약간의 타이밍 변경. 팔의 각도가 이쪽이 더 팔의 각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타이밍이 잘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도 타이밍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
이쪽에서 팔의 모양은 조금 주판이랑 가깝게 살짝만 더 들어주죠. 그래서 동작이 너무 쓸데없는 동작인 느낌이 드니까 여기서는 살짝만 들어주고 여기서 타이밍을 조금 더 주도록 하죠. 쪽에서는 중심이 지금보다 조금만 낮은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된 것 같네요. 정리해보면 시작 포즈, 약간 안티서페이션의 안티서페이션 포즈, 다시 안티서페이션, 그리고 큰 안티서페이션, 그리고 스쿼시 포즈가 완전히 낮춰져서 이제 뛰기 직전의 포즈, 뛰면서 스트레치 들어가고 여기서 더 큰 스트레치 들어가고 그리고 약간의 오버슛, 그리고 포즈를 좀 바꾼 게 팔 동작이랑 허리의 운동을 좀 그 시원시원해 보이게 하고 심플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쭉 뻗었으니까 더 뒤로 가서 완전히 오버슛 돼서 세트를 하고 다음에 다리는 끌어당겨 오고 그리고 착지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뻗으면서 이제 팔이 뒤로 가게 되죠. 컨택트 되면서 더 크게 뒤로 가는 포즈 나오고요. 다음에 완전히 또 스쿼시 되고 또 일어나서 제자리로 오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플레이 브러스를 걸어서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첫 번째가 그 기본 가장 디폴트한 사람의 움직임을 따서 키포지를 잡았던 동작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과장을 좀 더 넣어서 분명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죠. 아마 이거를 보고 나면 이거 왜 이렇게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어색한 게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거를 보고 나면 되게 시원시원하게 더 세게 많이 뛰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을 거거든요. 애니메이션적인 과장이 그런 거죠. 실제보다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그러니까 강하게라는 게 세게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뛴다면은 뛰는 느낌을 더 강하게, 감정을 연기한다면, 슬프다면 그 슬픔을 더 강하게, 실제를 더 압축하고 농축해서 더 진하게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커피, 이건 TOP가 되는 거죠. 이건 아메리카노, 이건 에스프레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어떻게 과장할지를 잘 생각을 해서 갖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